나이 들면 왜 잠이 없을까? 우스갯소리로는 저 세상에 누가 와서 내 빨리 잡아 갈까 걱정이 됐어. 일찍 일어난다. 아무도 안 웃지. 그죠? 그 나이 들면은 잠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자, 나이 들면은 잠잘 시간이 너무 많아요. 특히 뭐 한 70대면 그 허준 드라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허준 선생님이 이제 엄청 열정적으로 이제 하는데 그 어머니가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한 이제 걸출한 위인이 탄생하기에는 거기는 뭐 도움이 여러분들의 도움이 또 교육이 있죠. 그래서 죽으면 뭐 아무도 깨우지 않고 계속 잘 잠을 왜 살아서 그래 많이 자느냐 이렇게 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허준 선생님은 2박 3일 정도는 뭐 거뜬하게 병자 치료하고 다 하셨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젊을 때 잠 많이 자려고 하지 말고 나이 들면은 뭐 시간이 엄청 많으니까 그때 많이 자도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고구마를 우리가 이제 보니까 상당히 장점이 많았는데 이 고구마는 그러면 단점은 없느냐 하는 겁니다. 당연히 있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신이 아닌 이상 신도 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신의 단점은 뭡니까? 인간하고 바로 접촉을 잘 안 해주시니까 사람들이 잘 안 믿잖아요. 그죠? 그런 단점이, 그건 농담이고. 하여튼, 신이 영역에서 하시는 일들은 너무나 많죠. 자, 그러면 이 고구마는 기후변화가 지금 문제예요. 기후변화. 지금 우리가 딸기 농가를 가도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 너무 온도가 높아져서 딸기 모종의 병 발생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고구마는 고온성 작물이니까 온도 높아지는 큰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비가 가을 장마, 가을에 또 비가 오기도 하고 이런 애들이 문제가 된다. 과습 조건이. 그래서 현재까지 고구마 재배 시기에 고는 문제가 안 됩니다. 한발은 뭐죠? 한발은 비가 안 오는 게 문제예요. 안 오는 거. 비가 또 안 와도 문제. 그리고 습해. 비가 또 많이 와도 문제. 그럼 고구마를 우리는 섬 외에 내륙에는 주로 어디다 재배를 하느냐 하면 주로 논에다 합니다. 논에 하다 보니까 이제 저습지, 그러니까 약간 낮은 데서 재배를 하다 보니까 고구마가 비 오고 하면은 물이 찹니다. 논에 물이 차다 보니까 고구마가 썩고 또 생육이 지지부진하고 잎만 무성하고 줄기만 무성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문제다. 근데 고구마는 감자하고 비교해 보면 토양 수분 함량이 3분의 1만 돼도 됩니다. 그만큼 고구마는 그 내근성이 강한 작물입니다. 수분이 좀 부족해도 잘 자란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고구마는 감자보다 수분이 부족해도 잘 자랄까 하는 얘기예요. 감자는 수분이 부족하면 가십니다. 아주 빨리 가시죠. 그럼 왜 그럴까? 감자는 줄기가 비대해서 자란 작물이고 고구마는 뿌리가 비대해서 자란 작물이에요. 그래서 고구마는 쫙 파보면 뿌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줄기처럼. 그래서 물 찾아서 수분 찾아서 잘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양 수분을 측정하는 과학적인 그 방법에 어떻게 보면 조금 오류는 아니지만 방법의 차이에 의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지표면이 있으면 20cm 한 뼘, 20cm 밑에 이제 수분을 측정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실제
그 이제 뿌리가 분포해서 세근이라고 하죠. 가는 뿌리가 분포해서 흡수하는 것은 감자보다는 조금 덜 그거 하긴 해도 그만큼 3배, 4배만큼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습해를 저감할 수 있는, 한발보다는 습해, 한발은 가뭄이죠. 드라우트, 이 비가 안 오는 거고, 습해는 wet, 이 축축한 거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습해에 견딜 수 있는 품종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콩을 재배한다든지 다른 밭작물을 논에 재배할 때는 바깥쪽에다가 40cm 깊이의 포크레인이나 이런 걸 해서 소위 배수로를 확 파버립니다. 그러면 습해 피해가 거의 없어요. 없는데 이제 고구마도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하면 좋는데 이제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비가 이제 여름철에 되면은 이제 뿌리가 비대하는 시기가 있죠. 비대 좀 이따가 설명할 건데, 비대해지는 시기에 비가 그냥 하루만 오고 말만 되는데 장마기에는 그냥 주구장창 오는 거죠. 2박 3일, 3박 4일 비가 오다 보니까 태수가 안 됩니다. 물이 안 빠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깊게 파놔도 물이 안 빠지는 거죠. 그런 쪽에는 고구마 재배에 유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학과를 선택하거나 대학을 선택하거나 직장을 선택하거나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모든 것은 그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죠. 그만큼 중요한 시기니까. 그런데 고구마도 마찬가지예요. 고구마를 어디에 심을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논이 있으니까, 노는 땅이 있으니까 저기 심자가 아니고, 가장 피해를 적게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어딜까?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토양이 있으면 이 토양에 고구마가 될까? 아니면 다른 작물이 좋을까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지선정이란 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떤 품목을 어떻게 재배를 할까 하는 것이 가장 우리 농업인이 심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고려를 해서 시작을 해야 되며, 그러면 우리가 생산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뭐 유통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반드시 기초는 좀 덜하고 기농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착하시는 분들이 품목을 바꾸시거나 할 때 가장 주의 깊게 여겨야 될 사항이 이겁니다. 이 소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어디로 팔리고 있느냐. 그런데 어디로 지금은 이렇게 팔리는데 좀 있으면 잘못하면은 방향이 이쪽에서 소비가 안 되면 블락돼 버리면 다른 데로 갈 수 있느냐, 못 가면 이거는 과잉 출하가 되는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내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반입해서 거래되는 형태를 많이 띄고 있다. 시장 반입량의 70%는 경매로 지금 나가고 있고 30%는 위탁 판매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경매 물량의 대부분이 한국청과, 여기 있죠, 서울청과, 중앙청과, 동화청과, 한국청과, 농협공판장이 제가 홍보하는 건 아니고 지금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반입된 고구마 거래 현황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점유율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동화청가하고 한국청가가 거의 40% 정도씩 담당을 하고 있다. 농협 공판장은 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그 다음 그 국내 대형 유통업체인 농협유통원, 농협중앙회 도매사업단을 통해서 통합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공동 선별 출하를 실시하는 산지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물량이 확보되면은 농협의 대표 브랜드가 뜰 안에를 사용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뜰 안에, 근데 이제 발음나는 뜰 안에 이렇게 쓰죠. 수입식품 정보 마루에 보면 고구마 딱 치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해외에서 고구마 또는 고구마 전분 등을 수입해서 다양한 가공품으로 쓴다는 거죠. 그죠? 수입을 자기들이 해서
고구마 전분을 생산하는 거죠. 그럼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업체가 하나가 있어요. 뭐 이제 얘기하기 뭐 한데 라면을 만드는데 밀가루 라면이 아니에요. 이걸 고구마를 전분을 써서 라면을 만들고 그러니까 비싸겠죠? 비싼데 건강에는 좋으니까 소비자들이 좋아하겠죠. 네, 그겁니다. 그래서 제조업체는 591건이 검색되고 중복 땡 제외한 115개, 115개의 업체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고구마를 주 성분으로 해서 이게 가공하는 업체들이 존재하더라 하는 겁니다. 중국에서 고구마 또는 고구마 전분을 과거에는 많이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에서 또 수입을 하고, 여기는 고구마 칩, 스낵, 튀김, 또 전분, 고구마 면, 그 다음에 고구마 페이스트 등 다양한 가공품을 생산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 유통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대량으로 생산하면 이게 전부 가락동 농산물 시장으로 다 가고 있는 경매합니다. 아침에 여러분들 5시에 딱 가보면 경매장에 구경하면 재밌습니다. 우리는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뭐 외래어입니다. 외래어 중에 우주 언어입니다. 전혀 못 한다. 그래서 손짓으로 합니다. 그죠? 그래 하니까 일반인은 전혀 모르죠. 그거 알아들으려면 한 달 동안 거기 머물러야 됩니다. 하여튼 이제 경매를 우리는 입찰로 보는 방식은 이제 산지에서 생산해서 이제 수거해가는 이제 지역 단위로 면 단위로 거의 하죠. 이제 가락동 농산물 공판장으로 보내면 거기서 이제 전사망을 통해서 경매 결과해서 몇 킬로 뭐 턱, 상, 중, 하 해서 몇 킬로 얼마 해서 단가 딱 해서 전화기에 바로 그날 뜨죠. 요즘 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 스마트화된 그 경매에 의한 결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농가 입장에서는 대량으로 그렇게 하면 사실은 편하긴 편하고 좋죠. 근데 이걸 그냥 산물을 그냥 파는 것보다 가공을 해서 판매하면 어떨까 해서 나온 것들이 다양한 요 115개 업체가 있듯이 칩을 만든다, 아니면 고구마 전분을 뽑아내서 한다, 다양하게 이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일개 이제 그 개인이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제 농협이나 아니면 이제 조합 형태로 이렇게 이제 또는 법인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많이 하고들 계시는데, 이 리더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리더가 되려고 하면 내 마음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른 분들 마음을 다 읽어야 되고 다 헤아려야 됩니다. 그만큼 힘들죠. 리더는 선구자는 그만큼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용기가 없으면 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구마 이제 재배법에 있어서 이것은 이제 방통대 식용작물학 개조에 나오는 겁니다. 요게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거 고구마, 요 길쭉하게 뭉툭하게 크게 생겼죠. 꼭 돼지처럼 생겼는데, 이제 싹을 틔우는 겁니다. 싹을 틔우는데, 이것을 이제 옛날에는 온열, 이제 온상, 따뜻하게 해서 밑에 뭐 깔개도 깔고 옛날에는 히팅도 하고 다 했습니다만, 싹을 틔워야 됩니다. 이 싹 길이가 여기 보통 5개에서 10개, 한 번에 5개, 두 번에서 10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 정도에. 한 150g, 200g 정도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싹이 한 25에서 30cm 정도 자랐을 때 이제 묘를 이렇게 잘라서 이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육묘 이식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 않고 또 요 자체를 심을 수도 있어요. 이 자체를 심을 수 있는데 경제성을 따지고 보면은 여기 10개 심을 수 있는데 1개 심으면 의미가 거의 없죠. 경제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싹이 중요하다. 요런 이제 싹 색깔이 품종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나타날 때는 이렇게 나타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고구마를 싹 틔우는 게 모종 확보라고 합니다. 모종 확보가 가장 관건입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거의 이제 6월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3월부터
싹틔우기를 시작하면은 4월 중하순이나 또는 3월 하순에 하면 5월 초순에 심습니다. 이식을 하죠. 근데 너무 늦게 하면 상당히 리스크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이게 이제 평지에서 우리가 두둑을 이렇게 만들죠. 만들어서 심습니다. 그러니까 두둑 간에 이제 거리는 80cm, 예. 두둑 간에 거리는 그 정도 해주면 이렇게 되죠. 그럼 두둑의 높이는 한 40cm, 폭, 높이는 30cm 정도로 관리기를 1회 왕복하면 됩니다. 1회 왕복해도 배수가 좋은 데는 관계가 없어요. 토질이 좀 모래가 약간 있다 하는, 약간 부식질이 있고 포슬포슬한 토양은 한 번만 왔다 가도 왕복을 해도 되는데, 그 토양이 좀 부식질이 적고 비가 오면 굳어지는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2회 정도 왕복, 그러니까 4번 갈아야 되죠. 그래서 높이를 최대한 높이고 이렇게 이제 재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고온일 때 이식을 하면 안 되느냐 하면, 이 모종은 이제 옮기기 전에 물에 한 몇 시간 담가놔야 됩니다. 물을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쫙 있으면 이제 두둑이다 생각하고, 여기다가 이제 멀칭을 주로 하죠. 멀칭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멀칭을 하면은 이게 잡초 방제 최고죠. 잡초 뭐 굳이 방제 안 해도 되는데, 멀칭을 안 하면 잡초 발생이 좀 많습니다. 그런 좀 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또 잡초 방제를 안 하면, 멀칭을 안 하면 이 수분 증발이 빠릅니다. 그래서 잘 시들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고구마는 특별히 이제 심고 나서 다른 것처럼 이렇게 물을 많이 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토양 관리만 잘하면 살짝만 줘도 됩니다. 어쨌든 심고 나서 또는 심을 때 5월 예를 들어서 중순이다. 이때 심었다 하면 온도가 뭐 잘못하면은 뭐 비닐을 멀칭을 하는 경우에는 한 30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래 버리면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 꺼내서 하나 심고 하나 꺼내서 하나 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고 또 금방 시들어 버려요. 잎이 있는 상태로 이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새벽에 심든지 아니면 온도가 낮을 때, 뭐 해거름이라 그러죠. 한 4시, 5시 이때 심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잎에서는 정산이죠. 정산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잘 준수를 해 주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요게 싹이 25, 30cm 정도 자랐을 때, 요 잎이 한 5개 정도 나왔을 때 이식을 해주면 되겠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미자 선생님의 여자의 일성이 있듯이 고구마도 일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성이냐? 4월 상순에 이제 모를 키웠다. 그죠? 그럼 뭐 언제 삽식하느냐? 5월 뭐 중순에 삽식했다. 그럼 뿌리 내리는데 얼마 걸리는지 한 2주, 3주 걸린다. 요걸 활착기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6월 중하순에는 줄기도 크고 잎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뿌리가 이제 형성되는 거예요. 분화가 되고 뿌리가 형성이 됩니다. 분화된다는 말은 우리 배에서 유수가 분화된다 하죠. 분화. 그 다음에 형성. 요 과정을 이제 거치는 거죠. 덩이 뿌리가 형성되고, 그 다음 본격적으로 이제 7월부터는 뭐냐? 줄기 잎의 무게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월 중순 이후로는 잎, 줄기 무게 증가하는 게 이제 이 이후 되면 잎하고 줄기 무게는 증가가 좀 더딥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7월, 8월 중순까지는 여기에서 광합성을 이제 무게가 증가하니까 여기서 광합성을 엄청 하겠죠. 이 광합성 한 게 이제 당이 만들어져서 당이 이동해서 이제 전분으로 이렇게 덩이, 뿌리에 이제 축적이 되는 거죠. 사과가 광합성을 해서 가을 되면 어때요? 꿀사가 되죠. 그러니까 당분을 채우다가 뭐 채우니까 그 가에 우리 방이 있죠. 씨방 주변에 꽉 노랗게 된 거 있잖아요. 그게 당이잖아요. 그럼 전분이 아니고 당이에요, 사과는. 근데 얘는
고구마, 감자 이런 전분 작물이라고 하죠.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보리밀, 다 이런 화곡류 이런 것들은 전분 작물입니다. 그러니까 당으로 광합성을 한 결과로 만들어져서 당의 형태로 이동해서 전분으로 쌓이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변형이 돼서 고구마가 이제 커지는 거죠. 전분이 쌓이니까 축축축 커지는 거죠.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시기를 보면은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줄기하고 잎의 무게가 요렇게 증가하는 시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덩이 뿌리 수가 증가하는 건 어디냐? 요 시기다. 벼도 똑같죠. 유수가 분화되고 형성되듯이 덩이 뿌리가 분화가 되고 형성되는 요 시기, 요 타이밍이 뭐하나? 개수가 결정된다. 요게 가장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브레인스토밍을 합니다. 지금 최근에 고구마 소비자분들은 어떤 고구마를 선호한다? 잘생긴 편이 건데, 날씬하고 홀쭉국 같은 말이가 날씬한 걸 좋아한다. 그죠? 크기가 뭐 200g, 300g이 아닌 뭐 100g 내외를 선호를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광합성을 많이 시켜가지고 크게 키워야 됩니까? 아니면 홀쭉하게만 하면 됩니까? 요게 솔루션입니다. 요게 고구마 재배의 전부입니다. 과거는 뭐 어쩌든지 어떻게 했었든지 광합성을 많이 시켜가지고 뭐 해야 된다? 뿌리를 크게 뭐 뭉툭하게 만들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다? 그거 아니다. 품질의 시대다. 날씬하게 홀쭉하게 한 100g 정도만 되면 된다. 근데 고구마 이따만 생산해 놔니까 소비자 뭐 겁을내 안 먹어. 그래서 맞춤형 고구마 재배는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다. 그러면 핵심은 뭐냐? 여기서 분화가 되고 덩이가 형성이 되고 나면 요만큼 오면은, 요즘은 시골에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잎을 다 잘라버려. 다는 아니고 일부. 예측이 있죠. 전기 예측이라 주르르 하면서 잘라버리면 어떻게 해요? 광합성량이 감소되겠죠. 더 안 커. 그러니까 홀쭉한 날씬한 게 되지. 처음에는 이렇게 홀쭉했다가 이렇게 둥그러지거든. 그래서 요게 이제 신재배법. 물론 품종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렇게 고구마를 재배하면은 경제성 있는 고구마를 생산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요거는 여러분들 브레인스토밍을 항시 해야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머리는 뭐 폼으로 달고 다니냐. 절대 그거 아니죠. 우리 브레인이라는 것은 하나의 우주입니다. 이 두뇌 자체는 하나의 우주예요. 하나의 우주가 아무 기능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쭉 다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더 메모리하고 하는 이 기능을 에디슨이 그랬나 아인슈타인이 그랬나, 우리 두뇌는 2%라 했나 5%밖에 사용을 안 한다고, 못 한다고. 그죠? 그 아인슈타인이 5%였으면 우리는 4%는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고구마 하나 재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경제성을 높이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브레인스토밍, 이 말은 브레인이 폭발한다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뇌가 있으면 이 뇌가 활성화되는 게 뭐냐 하면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고 하면은 이게 활성화돼서 뇌가 젊어진다 하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솔루션이 있다. 자, 그러면 토양 특성에 따른 덩이 뿌리 형성 변화를 보면, 자, 여기서 이제 덩이 뿌리를 이렇게 이제 싹을 심었죠, 그죠? 싹을 심었는데, 요 어린 뿌리를 심었는데, 지금 싹을 이렇게 심었다, 눕혀 심기 했죠. 했는데 통기가 부족, 그러니까 공기가 잘 안 통하면은 어때요? 가는 뿌리만 쭉 나는 거예요. 고구마가 안 달려. 그 다음에 통기가 양호하고 칼리가 풍부하고 다소 저온인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
요거는 뭐 그나마 양호한 거잖아요. 그죠? 좋죠. 그런데 이 지나치게 이제 고온이 되면 안 되는데, 고온성 작물이긴 해도, 그 다음에 이제 토양이 건조하거나 고온이고 토양이 이제 굳어 있다. 굳어 있으니까 이렇게 못 퍼지지. 못 퍼지니까 홀쭉하게 이렇게 자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덩이 뿌리가 분화가 되고 형성이 되는 그 시기 타이밍에서 어느 정도 이제 파보고 자랐다 하면, 이런 형태로 자랐다 하면은 광합성을 더 뭐 많이 안 하도록 이렇게 잎만 잘라주는 경우도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렇게 길게 세장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고, 또 이제 고구마 종자를 우리가 심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고구마 이제 씨를 여기 씨죠. 어떻게 보면 고구마를 이렇게 심었을 때 요 자체로 보면은 이렇게 순이 싹이 나죠. 나면서 싹에서 나온 줄기가 뿌리를 형성해서 만들어진 요게 만근저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거를 종자를 친저라고 하는데, 씨 고구마죠. 요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시 뿌리가 나와서 나온 게 친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확을 할 때는 주로 이제 여기에 다 의존을 하죠. 그죠? 만근저가 얼마만큼 생산이 되느냐. 요게 이제 고구마 생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생산할 때 어떤 걸 나는 생산할 거냐, 길이가 길고 홀쭉한 거냐 아니면 양이 많은 거냐를 결정하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